나에게는 운이 많이 따랐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즉, 청년 시절에 나는 어떤 길을 발견했는데 이 길을 따라 몇몇 고찰들과 경률들에 이를 수 있었고 또 이로부터 하나의 방법을 만들어내었으며 이 방법을 통해 내 인식의 폭은 점차 증대되어 마침내 평범한 내 정신과 얼마 남지 않은 내 생애가 허락하는 최고의 정점에까지 조금씩 내 인식이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나는 이미 이 방법을 통해 여러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첫째, 명증적으로 참이라고 인식한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참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 것, 즉 속단과 편견을 신중히 피하고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석판명하게 내 정신에 나타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리지 말 것. 둘째, 검토할 어려움들을 각각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작은 부분으로 나눌 것. 셋째, 내 생각들을 순서에 따라 이끌어 나갈 것. 즉 가장 단순하고 가장 알기 쉬운 대상에서 출발하여 마치 계단을 올라가듯 조금씩 올라가서 가장 복잡한 것의 인식에까지 이를 것. 그리고 본래 전후 순서가 없는 것에서도 순서를 상정하여 나아갈 것. 끝으로 아무것도 빠뜨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 정도로 완벽한 열거와 전반적인 검사를 어디서나 행할 것. 첫째, 그러나 나는 언어를 공부하고 고전을 탐독하며 이 책 속에 있는 사건이나 우화를 익히는데 충분한 시간을 투자했다고 생각했다. 다른 시대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은 여행을 하는 것과 거의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민족의 관습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것은 우리의 관습을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 좋은 일이고 또 아무것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듯이 우리의 생활 양식에 어긋나는 것은 모두 우스꽝스럽고 불합리한 것으로 생각지 않도록 하는데도 좋은 일이다. 그러나 여행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자기 나라의 사정에 대해 어둡게 되고 또 지난 시대의 일에만 너무 몰두하면 현재의 일에 대해서는 대체로 모르게 된다. 나아가 우화는 있을 수 없는 것을 마치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상상하게 하고 또 아무리 충실한 역사라도 이것이 비록보다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 사태의 본질을 바꾸거나 늘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비교적 보잘것없고 하찮은 상황들은 거의 대개 생략해버리는 것이 보통이고 이렇게 해서 나머지 부분들은 있는 그대로 나타나지 않게 되며 또 이것에서 끌어낸 것을 본보기로 삼아 자신의 품행을 지도하는 사람은 소설 속의 기사처럼 엉뚱한 짓을 일삼고 자신의 힘이 미치지도 못하는 것을 기획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특히 수학에 마음이 끌렸는데 이는 그 근거의 확실성과 명증성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 나는 아직 수학의 참된 용도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단지 기계학에만 응용되고 있음을 보고서는 그 토대가 그토록 확고부동함에도 불구하고 왜 아무도 지금까지 이 위에 더 탁월한 것을 세우지 않았는지를 의아하게 생각했다. 다음으로 고대인의 해석과 근대인의 대수에 대해 말한다면 이것들은 극히 추상적이고 전혀 무용하게 보이는 문제에만 관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대인의 해석은 도형을 고찰하는 일에 매달려 있어 상상력을 지치게 하지 않고서는 오성을 활동시킬 수 없으며 근대인의 대수는 몇몇 규칙과 기호에만 우리를 잡아매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개발하는 학문이 아니라 정신을 당황하게 만드는 애매모호한 기회로 전락하고 말았다. 아주 어려운 것을 증명하기 위해 기하학자가 흔히 사용하는 아주 단순하고 쉬운 근거들의 긴 연쇄는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하게 했다. 즉,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참이 아닌 어떤 것도 참된 것으로 간주하지 말며 어떤 것을 다른 것에서 연역할 때 항상 필요한 순서를 지키기만 하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결국 도달할 수 있고 또 아무리 숨겨져 있어도 결국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것에서 출발해야 하는가 하는 점은 별로 문제로 되지 않았다. 나는 이미 가장 단순하고 쉽게 인식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학문에 있어 진리를 탐구한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몇 가지 증명을, 즉 확실하고 명증적인 근거들을 발견할 수 있었던 사람은 오직 수학자들 뿐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는 그들이 검토한 대상들 때문에 가능했으리라는 점을 추호도 의심치 않았다. 나는 웅변을 아주 존중했고 시를 사랑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배움의 산물이라기보다는 정신의 타고난 재능이라고 생각했다. 아주 예리한 추리력을 갖고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리하는 사람은
설령 그가 브르타뉴 지방의 사투리밖에 말할 줄 모르고 수사학을 배운 적이 전혀 없다고 해도 언제나 자기 주장을 가장 잘 납득시킬 수 있다. 그리고 아주 감미로운 착상을 갖고 또 이것을 아주 우아하고 고상한 말로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은 시학을 전혀 모르더라도 가장 훌륭한 시인임에 틀림없다. 나는 우리의 신학을 존경했고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나 또한 천국에 이르길 바랐다. 그러나 거기에 이르는 길은 가장 유식한 사람 못지않게 가장 무식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열려져 있다는 것을, 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진리는 우리 지성의 역량을 넘어서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 다음에는 이 진리들을 내 빈약한 추리력으로 감히 포착하려고 하지 않았고, 이것에 있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의 각별한 도움이 있어야 하며 또 우리들은 인간 이상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와는 반대로 도덕을 다룬 고대 이교도들의 저서를 나는 아주 화려하고 웅장하지만 모래와 진흙 위에 세워진 궁전에 비교했다. 그들은 덕을 가장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고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더 존중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게 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덕이 어떻게 인식될 수 있는지를 충분히 알려주지 않고 있으며 또 그들이 덕이라는 고상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것도 종종 냉혹이나 교만, 절망이나 친족 사례와 다름 아닌 것이다. 첫 번째 경률은 내 나라의 법률과 관습에 복종하고 어렸을 적부터 신의 은총에 의해 배워온 종교를 확고하게 견지하며 다른 모든 일에 있어서는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사려 깊은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보통 취하고 있는 가장 온건하고 극단에서 먼 의견에 따라 나를 지도하자는 것이었다. 두 번째 경률은 행동에 있어서 가능한 한 확고하고 결연한 태도를 취하고 아무리 의심스런 의견이라도 일단 그것을 취하기로 결정했다면 아주 확실한 것인 양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다. 세 번째 경률은 언제나 운명보다는 나 자신을 이기려고 노력하고 세계의 질서보다는 내 욕망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생각밖에 없으므로 우리 외부에 있는 것에 대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여전히 이루지 못한 것은 우리에게 전혀 불가능한 것이라고 믿는데 익숙해지는 것이었다. 끝으로 이러한 도덕의 결론으로서 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종사하고 있는 다양한 직업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했다. 남들의 직업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고 싶지 않으며 나는 다만 내가 지금 종사하고 있는 일, 즉 내 이성을 개발하는 데 전 생애를 바치고 진리 인식에 있어 내가 규정한 방법에 따라 가능한 한 계속 나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철학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만 말하고 싶다. 즉, 오랜 세월에 걸쳐 뛰어난 정신의 소유자에 의해 철학이 연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철학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보고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철학을 더 잘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질 수 없었다. 그리고 한 가지 것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참된 의견만 있을 터인데 아주 많은 의견들이 학자들에 의해 실제로 서로 주장되고 있음을 보고서 단지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을 모두 거의 거짓된 것으로 간주했다. 나는 오히려 이런 학문의 원리는 모두 철학에서 비롯되고 있지만 철학에 있어 나는 아직 아무런 토대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고는 무엇보다도 우선 철학에 있어 확실한 원리를 설정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관찰해 보았을 때 나에게 확신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앞에서 보았듯이 철학자들의 의견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때도 아주 다양한 생활 방식이 있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내가 이로부터 얻은 가장 큰 소득은 우리에게 우주 엉뚱하고 우스꽝스럽게 보이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인정되고 있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이고 이로써 나는 선례와 관습을 통해 확신하게 된 것을 너무 굳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로 말하자면 스승이 나에게 한 사람밖에 없었거나 학자들 간의 의견 차이가 어느 시대에나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 나는 틀림없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기묘하고 믿기 어려운 것이라도 철학자들이 이미 주장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이미 학창시절에 알게 되었고 또 그 후에 여행을 하면서 우리와 반대되는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야만스럽고 미개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은 우리 못지않게 혹은 우리 이상으로 이성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나아가 동일한 정신을 지닌 한 인간이 어려서부터 프랑스인이나 독일인 사이에서 자랐을 때 가령 줄곧 중국인이나 식인종 사이에서 생활해온 경우와 얼마나 다른 인간이 되는가를 생각해 보았고 또 옷의 유행에 있어서도 10년 전에 우리 마음에 들었고 또 아마 앞으로 10년이 가기 전에 다시 우리 마음에 들 바로 이 옷이 지금은 얼마나 기묘하고 우스운 것으로 보이는가도 생각해 보았다. 그러므로 우리를 설득하는 것은 확실한 인식이 아니라 설레라는 것. 그리고 좀처럼 발견하기 힘든 진리에 대해서는 그 발견자가 민족 전체라기보다는 단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훨씬 더 사실에 가까운 것으로 여겨졌으므로 그 진리에 동의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 진리성이 만족스럽게 증명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이 사람의 견해를 따라야겠다고 생각할 만한 사람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나 스스로 나 자신을 이끌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식, 본센즈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공평하게 분배되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그것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다른 모든 것에 있어서는 좀처럼 만족하지 않는 사람도 그것만큼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점에 있어 모든 사람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이는 잘 판단하고 참된 것을 거짓된 것에서 구별하는 능력, 즉 일반적으로 양식 혹은 이성으로 불리는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천부적으로 동등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셈이다. 이성 혹은 양식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어주고 짐승과 구별되게 해주는 유일한 것이므로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싶고 또 이런 점에서는 철학자들의 통상적인 견해, 즉 동일한 종의 개체들은 그 우연적인 성질들에서만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그 형상들 혹은 본성들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견해를 따르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을 인식하는 것 혹은 정신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것이 어렵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는 그들이 자신의 정신을 감각적 사물보다 위로 끌어올리는 일이 한 번도 없었고 또 그들이 상상을 통해서만 사물을 고찰하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인데 상상한다는 것은 물질적 사물들에게만 해당되는 사유의 한 양태일 뿐임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은 모두 인식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은 강단 철학자들이 감각 속에 먼저 있지 않았던 것은 지성 속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근본 명제로 삼고 있다는 사실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신의 관념이나 정신의 관념이 결코 감각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신과 정신을 인식하기 위해 상상력을 사용하는 사람은 소리를 듣거나 냄새를 맡기 위해 눈을 사용하는 사람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시각이 그 대상의 진리성을 우리에게 청각이나 후각보다 덜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고 상상력이나 감각도 오성이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결코 아무런 진리성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여기서 나는 다음과 같은 것을 분명히 하려고 했다. 즉 원숭나 이성이 없는 다른 동물들과 똑같은 기관과 모양을 가진 기계가 있다면 이 기계가 저 동물과 동일한 본성을 갖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수단도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다. 반면에 우리 신체와 비슷하고 우리 행동을 가능한 한 흉내낼 수 있는 기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인간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아주 확실한 두 수단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첫째, 그 기계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 생각을 알게 할 때처럼 말을 사용하거나 다른 기호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일이 결코 없다는 것이다. 물론 기계가 말을 할 수 있도록 나아가 그 기관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물질적 작용에 따라 어떤 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질 수 있다. 가령 어디를 만지면 무슨 일이 일이냐고 묻는다든가 혹은 다른 곳을 만지면 아픈 소리를 지른다든가 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그 기계는 자기 앞에서 말해지는 모든 의미에 대해 대답할 정도로 말들을 다양하게 정돈할 수 없지만 아무리 우둔한 사람이라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다. 둘째는 그 기계가 우리 못지않게 혹은 종종 더 잘 많은 일을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무언가 다른 일에 있어서는 하지 못하는 일이 있으며 이로부터 그 기계는 인식이 아니라 기관의 배치에 의해서만 움직인다는 것이 드러난다. 왜냐하면 이성은 모든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보편적인 도구, 운 인스트러먼트 유너버셀인 반면에 이 기계가 개별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개별적인 배치가 기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우리 이성이 우리에게 행동하게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삶의 모든 상황에서 행동하기에 충분한 다양한 배치가 한 기계 속에 있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학문에 있어 진리를 탐구한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몇 가지 증명을, 즉 확실하고 명증적인 근거들을 발견할 수 있었던 사람은 오직 수학자들 뿐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는 그들이 검토한 대상들 때문에 가능했으리라는 점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 또 우리가 각각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이성적이어서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길을 따라 생각을 이끌고 동일한 사물을 고찰하지 않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좋은 정신을 지니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위대한 영혼의 소유자는 엄청난 덕을 행할 수 있는 반면 엄청난 악행도 할 수 있으며, 천천히 걷되 곧은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뛰어가되 곧은 길에서 벗어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먼저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운이 많이 따랐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즉, 청년 시절에 나는 어떤 길을 발견했는데 이 길을 따라 몇몇 고찰들과 경륜들에 이를 수 있었고, 또 이로부터 하나의 방법을 통해 내 인식의 폭은 점차 증대되어 마침내 평범한 내 정신과 얼마 남지 않은 내 생애가 허락하는 최고의 정점에까지 조금씩 내 인식이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나는 이미 이 방법을 통해 여러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이 방법에 대해 아주 만족했던 점은 이 방법을 통해 모든 일에 있어 내 이성을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적어도 내 힘이 닿는 한 가장 잘 사용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내 정신은 대상을 더욱 명석판명하게 인식하는데 점점 익숙하게 되었으며, 또 이 방법을 어떤 특수한 문제에만 한정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대수 문제들에 있어서 했던 것처럼 다른 학문의 문제에도 마찬가지로 유효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젊었을 때 나는 철학의 여러 부문 중에서 논리학을, 수학 중에서는 기하학자들의 해석과 대수를 조금 배웠다. 이 세 가지 기회 혹은 학문이 내 계획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들을 검토해보니 논리학에 있어서 3단 논법 및 다른 대부분의 규칙들은 모르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남에게 설명해주는 데 도움이 되거나 혹은 룰루스의 기회처럼 자신도 모르는 것을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데 도움이 될 뿐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논리학이 아주 참되고 좋은 규칙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한 해롭고 불필요한 규칙들도 그 안에 많이 섞여 있으며, 그 좋은 규칙들을 해로운 것에서 분리시키는 것은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대리석 덩어리에서 다이아나 상이나 미네르바상을 깎아내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다음으로 고대인의 해석과 근대인의 대수에 대해 말한다면 이것들은 극히 추상적이고 전혀 무용하게 보이는 문제에만 관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대인의 해석은 도형을 고찰하는 일에 매달려 있어 상상력을 지치게 하지 않고서는 오성을 활동시킬 수 없으며, 근대인의 대수는 몇몇 규칙과 기호에만 우리를 잡아매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개발하는 학문이 아니라 정신을 당황하게 만드는 애매모호한 기회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런 이유로 나는 이 세 가지 것의 장점을 겸비하면서 그 결함을 갖지 않는 다른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 다음, 그는 논리학을 공부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논리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논리학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혹은 전혀 알고 있지 못한 것들에 관해 무분별하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수단들을 제공하는 기술적인 변증법에 불과한 것으로 정신을 풍요롭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타락시키기 때문이다. 내가 의미하는 것은 참된 논리학으로 아직 알려지지 않은 진리들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 이성을 올바르게 이끄는 방법을 알려주는 논리학이다. 그런데 이는 대부분 연습에 달려있기 때문에 논리학의 규칙들을 쉽고 간단한 문제들과 관련해서 예를 들자면 수학에서처럼 실제로 오랫동안 연습해보는 것이 좋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적절한 훈련을 쌓은 다음에야 비로소 참된 철학에 몸담아야 한다. 그리고 법률이 많으면 악행에 구실을 주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법률을 조금만 가지면서 아주 엄격하게 지킬 때 국가가 더 잘 다스려지는 것처럼 내가 이탈하지 말자는 확고하고 지속적인 결심만 견지한다면 논리학의 그 많은 규칙들 대신에
다음의 4가지 규칙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었다. 첫째, 명증적으로 참이라고 인식한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참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 것, 즉 속단과 편견을 신중히 피하고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석판명하게 내 정신에 나타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내리지 말 것. 둘째, 검토할 어려움들을 각각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작은 부분으로 나눌 것. 셋째, 내 생각들을 순서에 따라 이끌어 나갈 것. 즉 가장 단순하고 가장 알기 쉬운 대상에서 출발하여 마치 계단을 올라가듯 조금씩 올라가서 가장 복잡한 것의 인식에까지 이를 것. 그리고 본래 전후 순서가 없는 것에서도 순서를 상정하여 나아갈 것. 끝으로 아무것도 빠뜨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 정도로 완벽한 열거와 전반적인 검사를 어디서나 행할 것. 나는 특히 수학에 마음이 끌렸는데 이는 그 근거의 확실성과 명증성 때문이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학문에 있어 진리를 탐구한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몇 가지 증명을, 즉 확실하고 명증적인 근거들을 발견할 수 있었던 사람은 오직 수학자들 뿐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는 그들이 검토한 대상들 때문에 가능했으리라는 점을 추호도 의심치 않았다. 그리고 나는 기하학적 대상들 가운데 가장 단순한 몇 가지 증명들을 살펴보았다. 이때 나는 모든 사람이 이런 증명에 귀속되는 저 커다란 확실성은 내가 앞에서 말한 규칙에 따라 우리가 그것을 명증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에만 근거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또 그 대상의 현존을 나에게 확신시켜주는 것은 그 안에는 전혀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내가 신과 영혼의 현존을 증명하기 위해 앞에서 사용한 원리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가정해서는 안 된다는, 또 기하학자들의 증명보다 더 명석하고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 것은 결코 참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결의를 항상 확고하게 간직했다. 다음으로 나는 한 명제가 참되고 확실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일반적으로 살펴보았다. 왜냐하면 방금 참되고 확실한 것을 하나 발견했으므로 이것의 확실성이 도대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알아야 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만일 생각하기 위해서는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아주 명석하게 알지 못했다면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명제에 있어 내가 진리를 말하고 있다고 확신시켜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았고, 그래서 우리가 아주 명석판명하게 인식하는 것은 모두 참이라는 것을 일반적 규칙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내가 앞에서 규칙으로 정한 것, 즉 우리가 명석판명하게 인식하는 것은 모두 참이라는 명제의 진리성조차도 신이 존재 혹은 현존한다는 것, 그가 완전한 존재라는 것, 또 우리 속에 있는 것은 모두 신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만 보장되기 때문이다. 명증적으로 참이라고 인식한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참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 것, 즉 속단과 편견을 신중히 피하고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석판명하게 내 정신에 나타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리지 말 것. 왜냐하면 첫째로 내가 앞에서 규칙으로 정한 것, 즉 우리가 아주 명석판명하게 인식하는 것은 모두 참이라는 명제의 진리성조차도 신이 존재 혹은 현존한다는 것, 그가 완전한 존재라는 것, 또 우리 속에 있는 것은 모두 신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만 보장되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귀결되는 것은 우리 관념들 혹은 개념들은 명석판명한 것인 한에서 실제적인 것이고 신에게서 나오는 것이며 그래서 참된 것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검토할 어려움들을 각각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작은 부분으로 나눌 것. 내 생각들을 순서에 따라 이끌어 나갈 것, 즉 가장 단순하고 가장 알기 쉬운 대상에서 출발하여 마치 계단을 올라가듯 조금씩 올라가서 가장 복잡한 것의 인식에까지 이를 것. 그리고 본래 전후 순서가 없는 것에서도 순서를 상정하여 나아갈 것. 아무것도 빠뜨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 정도로 완벽한 열거와 전반적인 검사를 어디서나 행할 것. 나아가 이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내 정신은 대상을 더욱 명석판명하게 인식하는데 점점 익숙하게 되었으며 또 이 방법을 어떤 특수한 문제에만 한정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대수 문제들에 있어서 했던 것처럼 다른 학문의 문제에도 마찬가지로 유효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이런 학문의 난제를 모두 검토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방법이 명하는 순서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오히려 이런 학문의 원리는 모두 철학에서 비롯되고 있지만 철학에 있어 나는 아직 아무런 토대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고는
무엇보다도 우선 철학에 있어 확실한 원리를 설정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책 속에 있는 학문들, 적어도 개연적인 근거만 갖고 아무런 증명도 갖지 않은 학문들은 많은 사람의 의견들로부터 조금씩 구성되고 불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학문들은 양식이 있는 사람이 현존하는 사물에 대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단순한 추리만큼은 진리에 가깝지 않다고 생각했다. 한 개인이 한 나라 전체를 기초부터 뜯어고치고 또 뒤집어 엎었다가 다시 세우는 방식으로 한 나라를 개혁할 계획을 가진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고 또 학문의 체계를 개혁하거나 학교의 교육 방식을 개혁한다는 것도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믿고 받아들인 모든 의견에 관해서는 그것을 한번 깨끗이 제거하고 그런 다음 더 좋은 의견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전과 같은 의견이라도 이성의 수준에서 적절하게 만든 다음에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최상의 시도라고 생각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이런 학문의 난제를 모두 검토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방법이 명하는 순서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오히려 이런 학문의 원리는 모두 철학에서 비롯되고 있지만 철학에 있어 나는 아직 아무런 토대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고는 무엇보다도 우선 철학에 있어 확실한 원리를 설정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런 작업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 이때 나로서는 속단과 편견을 가장 경계해야 했기 때문에 당시에 23살이던 나는 좀 더 성숙한 나이가 된 다음에 이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수행하기에 앞서 나는 전에 받아들인 그릇된 의견을 모두 정신에서 뿌리째 뽑아버리고 훗날 추리의 재료로 삼기 위해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며 규정된 방법을 더욱 확실히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계속 연습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투자했다. 각각의 문제마다 의심스럽고 잘못하기 쉬운 점들을 특히 반성하면서 전부터 내 정신 속에 스며들어 있던 오류를 모두 차츰 뿌리 뽑았다. 그렇다고 내가 의심하기 위해 의심하고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하는 회의론자를 흉내낸 것은 아니었다. 이와 반대로 내 모든 계획은 내 스스로 확신하고 물은 흙이나 모래를 젖혀두고 바위나 찰흙을 발견하자는 것이었다. 나는 이제 오직 진리 탐구에 전념하려고 하므로 앞에서 했던 것과는 반대로 조금이라도 의심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전적으로 거짓된 것으로 간주하여 던져버리고 이렇게 한 후에도 전혀 의심할 수 없는 것이 내 신념 속에 남아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이제 오직 진리 탐구에 전념하려고 하므로 앞에서 했던 것과는 반대로 조금이라도 의심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전적으로 거짓된 것으로 간주하여 던져버리고 이렇게 한 후에도 전혀 의심할 수 없는 것이 내 신념 속에 남아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우리 감각은 종종 우리를 기만하므로 감각이 우리 마음 속에 그리는 대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가정했다. 끝으로 우리가 깨어있을 때에 갖고 있는 모든 생각은 잠들어 있을 때에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고 이때 참된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신 속에 들어온 것 중에서 내 꿈의 환영보다 더 참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가상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아주 단순한 기하학적 문제에 있어서조차 추리를 잘못하여 오류 추리를 범하는 사람이 있으므로 나 역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전에 증명으로 인정했던 모든 근거를 거짓된 것으로 던져버렸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나는 반드시 어떤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이 진리는 아주 확고하고 확실한 것이고 회의론자들이 제기하는 가당치 않은 억측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임을 주목하고서 이것을 내가 찾고 있던 철학의 제1원리로 거리낌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내가 만일 생각하기 위해서는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아주 명석하게 알지 못했다면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명제에 있어 내가 진리를 말하고 있다고 확신시켜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았고 그래서 우리가 아주 명석 판명하게 인식하는 것은 모두 참이라는 것을 일반적 규칙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무엇인지를 주의 깊게 고찰했으며 이때 다음과 같은 것을 알게 되었다. 즉, 나는 신체를 갖고 있지 않으며 세계도 없으며 내가 있는 장소도 없다고 가상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상할 수는 없고
오히려 반대로 내가 다른 것의 진리성을 의심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이 아주 명백하고 확실하게 귀결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내가 그때까지 상상했던 나머지 다른 것들이 설령 참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단지 생각하는 것만 중단한다면 내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믿게 할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음을 알았다. 이로부터 나는 하나의 실체이고 그 본질 혹은 본성은 오직 생각하는 것이며 존재하기 위해 하등의 장소도 필요 없고 어떠한 물질적 사물에도 의존하지 않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나, 즉 나를 나이게끔 해주는 정신은 물체와는 전적으로 다른 것이며 심지어 물체보다 더 쉽게 인식되고 설령 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신은 스스로 중단 없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때까지 상상했던 나머지 다른 것들이 설령 참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단지 생각하는 것만 중단한다면 내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믿게 할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음을 알았다. 이로부터 나는 하나의 실체이고 그 본질 혹은 본성은 오직 생각하는 것이며 존재하기 위해 하등의 장소도 필요 없고 어떠한 물질적 사물에도 의존하지 않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다음으로 나는 이성적 영혼을 기술하고 그것은 지금까지 내가 말한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물질의 힘에서 끌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창조된 것임을 설명했다. 이와 반대로 우리 영혼이 신체와 얼마나 다른 것인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 영혼은 본성상 신체와 전적으로 무관한 것이고 따라서 신체와 더불어 사멸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근거들을 훨씬 잘 이해할 것이며 아울러 영혼을 파괴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원인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영혼불명이라는 결론에 자연스럽게 도달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이 진리는 아주 확고하고 확실한 것이고 회의론자들이 제기하는 가당치 않은 억측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임을 주목하고서 이것을 내가 찾고 있던 철학의 제1원리로 거리낌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내가 저 제1원리들로부터 연역한 다른 모든 진리의 연쇄를 계속 추구해서 그것을 지금 보여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리고 내가 이런 원인을 그저 가설이라고 불렀던 것은 이 원인은 앞에서 설명한 제1원리들로부터 연역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지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우수한 지성의 소유자가 아무리 이에 대해 연구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신의 현존을 전제하지 않으면 이 의심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왜냐하면 첫째로 내가 앞에서 규칙으로 정한 것, 즉 우리가 아주 명석판명하게 인식하는 것은 모두 참이라는 명제의 진리성조차도 신이 존재 혹은 현존한다는 것, 그가 완전한 존재라는 것, 또 우리 속에 있는 것은 모두 신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만 보장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나는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하고 전지전능한 존재가 되었을 것이고 결국 신 안에 있다고 인정되는 모든 완전성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관념은 실제로 나보다 더 완전하고 나이가 모든 완전성 지것에 대한 어떤 관념을 내가 가질 수 있었던 그 자신 안에 갖고 있는 어떤 본성에 의해 단적으로 말해 신에 의해 내 속에 넣어진 것으로 보아야 했다. 내가 앞에서 규칙으로 정한 것, 즉 우리가 명석판명하게 인식하는 것은 모두 참이라는 명제의 진리성조차도 신이 존재 혹은 현존한다는 것, 그가 완전한 존재라는 것, 또 우리 속에 있는 것은 모두 신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만 보장되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내가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 또 의심하는 것보다는 인식하는 것이 더 큰 완전성 퍼펙션이므로 내 존재는 아주 완전한 것이 아님을 반성했다. 내 본성에 의해 가능한 한 신의 본성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안에 그것에 대한 어떤 관념을 갖고 있는 모든 사물에 대해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완전성인지 아닌지를 살펴보기만 하면 되었고 또 불완전성을 드러내는 것은 신 안에 없지만 그 밖에 다른 것은 모두 신 안에 있음을 나는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의심, 동요, 슬픔 및 이와 유사한 것은 나 자신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므로 신 안에 있을 수 없음을 알고 있으니 말이다. 그리고 모든 합성은 의존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의존성은 분명히 일종의 결함이라는 것을 유념하면서 나는 이 두 본성으로 합성된 것은 신에 있어 완전성일 수 없으며 따라서 신은 합성체일 수 없다고 생각했다. 계속해서 내가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
또 의심하는 것보다는 인식하는 것이 더 큰 완전성이므로 내 존재는 아주 완전한 것이 아님을 반성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서 나보다 더 완전한 어떤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는지를 고찰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실제로 더 완전한 어떤 본성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명증적으로 알게 되었다. 외부에 있는 많은 것들, 가령 하늘, 땅, 빛, 열 및 다른 많은 것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아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우월하게 만드는 것을 나는 이 생각들 속에서 전혀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만일 참된 것이라면 내 본성이 어떤 완전성을 갖고 있는 한 내 본성에 의존하는 것이고 그것이 참된 것이 아니라면 무로부터 얻었다는 것, 즉 그것은 내 결함 때문에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보다 더 완전한 존재의 관념은 이에 해당될 수 없다. 그 관념을 무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보다 완전한 것이 덜 완전한 것에서 나오고 또 이것에 의존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 무에서 약이 된다는 것만큼이나 모순이므로 나는 그것을 나 자신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관념은 실제로 보다 더 완전하고 나아가 모든 완전성 지것에 대한 어떤 관념을 내가 가질 수 있었던 그 자신 안에 갖고 있는 어떤 본성에 의해 단적으로 말의 신에 의해 내 속에 넣어진 것으로 보아야 했다. 이에 덧붙여 나는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어떤 완전성들을 알고 있으므로 나만이 현존하는 내가 여기서 강단철학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양해하길 바란다. 유일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의존하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부여한 더 완전한 존재가 필연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내가 만일 존재하는 유일한 것이고 다른 모든 것에 비의존적인 것이라면 따라서 내가 완전한 존재를 분유함으로써 갖게 된 약간의 것을 모두 나 자신에게서 얻었다면 마찬가지로 나에게 결여되어 있음을 알고 있는 나머지 것들도 모두 나 자신에게서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이렇게 되면 나는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하고 전지전능한 존재가 되었을 것이고 결국 신 안에 있다고 인정되는 모든 완전성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앞에서 제시했던 추론에 따르면 내 본성에 의해 가능한 한 신의 본성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안에 그것에 대한 어떤 관념을 갖고 있는 모든 사물에 대해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완전성인지 아닌지를 살펴보기만 하면 되었고 또 불완전성을 드러내는 것은 신 안에 없지만 그 밖에 다른 것은 모두 신 안에 있음을 나는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의심, 동요, 슬픔 및 이와 유사한 것은 나 자신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므로 신 안에 있을 수 없음을 알고 있으니 말이다. 그리고 나는 기하학적 대상들 가운데 가장 단순한 몇 가지 증명들을 살펴보았다. 이때 나는 모든 사람이 이런 증명에 귀속시키는 저 커다란 확실성은 내가 입에서 말한 규칙에 따라 우리가 그것을 명증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에만 근거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또 그 대상의 현존을 나에게 확신시켜주는 것은 그 안에 전혀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하나의 삼각형을 상정한다면 당연히 그 세각의 합은 두 직각과 같아야 하지만 이 세상에 삼각형이 있다는 것을 나에게 확신시켜주는 것은 이 증명 속에서 전혀 발견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내가 완전한 존재의 관념을 다시 고찰해 보았을 때 삼각형의 관념 속에 그 세각의 합이 두 직각과 같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또 원의 관념 속에 그 모든 부분이 원 중심으로부터 똑같은 거리에 있다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명증적으로 완전한 존재의 관념 속에는 현존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따라서 나는 이 완전한 존재인 신이 있다는 것 혹은 현존한다는 사실은 적어도 그 어떤 기하학적 논증 못지않게 확실하다는 것을 발견했던 것이다. 깨어있든 잠들어 있든 간에 우리는 결국 우리 이성의 명증성에 의해서만 설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여기서 상상력이나 감각의 명증성이 아닌 이성의 명증성이라고 말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가령 우리는 태양을 아주 명석하게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고 있는 태양의 크기가 태양의 실제 크기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또 사자의 머리가 사냥의 몸뚱이에 붙어있는 동물을 판명하게 상상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키마이라라는 동물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결론지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이성은 우리가 이렇게 보거나 상상하는 것이 참이라고 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성이 우리에게 분명히 명하는 바는
모든 우리의 관념 혹은 개념은 어떤 진리의 토대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아주 완전하고 진실된 신이 이런 토대 없이 관념들을 우리 속에 집어넣었을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첫째로 내가 앞에서 규칙으로 정한 것, 즉 우리가 아주 명석판명하게 인식하는 것은 모두 참이라는 명제의 진리성조차도 신이 존재 혹은 현존한다는 것, 그가 완전한 존재라는 것, 또 우리 속에 있는 것은 모두 신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만 보장되기 때문이 다 기로부터 귀결되는 것은 우리 관념들 혹은 개념들은 명석판명한 것인 한에서 실제적인 것이고 신에서 나오는 것이며 그래서 참된 것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내가 저 제1원리들로부터 연역한 다른 모든 진리의 연쇄를 계속 추구해서 그것을 지금 보여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학자들 간에 논쟁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 이 자리에서 말을 해야 하지만 나는 그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저 이 문제들에 대한 개괄적인 언급으로 만족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일반 대중들에게 더 자세히 알리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에 대해서는 현명한 사람들의 판단에 맡기는 편이 오히려 좋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신과 영혼의 현존을 증명하기 위해 앞에서 사용한 원리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가정해서는 안 된다는 또 기하학자들의 증명보다 더 명석하고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 것은 결코 참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결의를 항상 확고하게 견지했다. 그럼에도 내가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보통 철학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주요 난제와 연관해서 나를 만족시킬 만한 수단을 짧은 시간에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몇몇 법칙들도 알게 되었다. 이 법칙들은 신이 자연 속에 확립시켜 놓은 것이고 또 그 개념을 우리 영혼 속에 각인시켜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반성만 한다면 세계에 있는 또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서 그 법칙이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음은 의심할 수 없는 것이다. 나아가 이 법칙들로부터 어떤 것이 귀결되는지를 고찰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전에 배웠던 혹은 배우기를 바랐던 것보다 훨씬 유용하고 중요한 다수의 진리들을 발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내가 여러 생각 끝에 출간을 보류한 한 논문에서 이 주요한 진리들을 설명하려고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논문의 내용을 여기서 요약해서 말하는 것이 그것을 세상에 알리는 최상의 방책이라고 생각된다.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둘째 이유는 무수히 많은 실험이 필요하고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자신을 교육하려는 내 계획이 점점 더 지연되고 있음을 날마다 알 수 있었고 그래서 내가 비록 세상이 내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여 주리라고 바랄 만큼 자만심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나보다 더 오래 살 사람들이 훗날 다음과 같이 나를 비난하도록 방치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즉, 내가 만일 그들이 어떻게 내 계획에 조력할 수 있는지를 알도록 하는 일에 그렇게 무심하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좋은 유산을 그들에게 남겨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난이다. 그러므로 내가 여기서 지킨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나는 세계에 있거나 혹은 있을 수 있는 모든 것의 원리들 혹은 제1원인들을 일반적으로 발견하려 했고 이때 나는 이를 위해 세계를 창조한 신만을 고찰했으며 또 그 원리들을 우리 영혼 속에 본래적으로 있는 어떤 진리의 씨앗에서만 끌어내려고 했다. 다음에 나는 이 원인들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최초의 가장 정상적인 결과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이로부터 나는 하늘, 별, 지구 및 지구 위에 있는 물, 공기, 불, 곡물 및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일반적이고 단순한 것, 따라서 가장 쉽게 인식되는 것을 발견했다. 그 다음에 내가 좀 더 특수한 것으로 내려갔을 때는 너무나 다양한 것들이 내 앞에 나타났기 때문에 결과에서 원인으로 나아가고 또 많은 특수한 실험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지상에 있는 물체의 형상이나 종을 신의 의지가 그것을 설정하려고 했다면 있을 수 있는 무수히 많은 다른 것과 구별해 내기란 인간의 정신으로는 역부족이며 따라서 그것을 이용한다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이어서 나는 그때까지 감각에 현존하는 것을 두루 살펴보았는데 내가 발견한 원리들로부터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이때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하고 싶다. 그렇지만 다음의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자연의 힘은 아주 풍부하고 광대하며 그 원리들은 아주 단순하고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는 먼저 거의 모든 특수한 결과가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원리에서 연역될 수 있음을 알게 되며
따라서 내가 직면한 최대의 난점은 일반적으로 이 방식들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결과가 원리에 의존되어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때 나는 설명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되는 몇 가지 실험을 다시 찾아내는 것 외에 다른 방책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내가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보통 철학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주요 난제와 연관해서 나를 만족시킬 만한 수단을 짧은 시간에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몇몇 법칙들도 알게 되었다. 이 법칙들은 신이 자연 속에 확립시켜 놓은 것이고 또 그 개념을 우리 영혼 속에 각인시켜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반성만 한다면 세계에 있는 또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서 그 법칙이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음은 의심할 수 없는 것이다. 반면에 신이 만일 지금 상상적 공간들 어디엔가에서 새로운 세계를 구성하기에 충분한 물질을 창조하고 시인들이나 상상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물질의 갖가지 부분들을 질서도 없이 다양하게 움직여서 뒤죽박죽의 혼돈 상태를 만든 다음에 자연에게 자신의 통상적인 협력만을 베풀면서 자신이 확립한 법칙에 따라 자연이 움직이게 하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이 새로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만 말하고자 다짐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내가 제안한 방식으로 창조되었다는 결론을 끌어내려고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애초에 신은 이 세계를 있어야 할 모습 그대로 창조했다고 말하는 편이 훨씬 더 사실에 가까운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이 지금 이 세계를 보존하는 작용은 이 세계를 창조한 작용과 완전히 동일한 것임이 확실하고 또 신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도 이와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신이 애초에 그저 혼돈의 형태만을 이 세계에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가 세계의 자연의 법칙을 세우고 통상적인 방식으로 작용하도록 협력하고 있다면 우리는 창조의 기적을 손상함이 없이도 오직 이로써 모든 물질적인 것은 시간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대로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물질적인 것을 종결된 상태로 고찰하는 것보다 점진적으로 생겨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쉽게 이해되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 안에는 어떤 물체나 지성적인 것들 혹은 다른 본성들이 있다면 이것들의 존재는 신의 힘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고 신 없이는 한순간도 존속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신이 지금 이 세계를 보존하는 작용은 이 세계를 창조한 작용과 완전히 동일한 것임이 확실하고 또 신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도 이와 다르지 않다. 계속해서 자연의 법칙이 어떤 것인지를 제시했고 또 사람들이 의혹을 가질 수도 있을 모든 것을 신의 무한한 완전성이라는 원리에만 의거해서 증명하려고 노력했으며 또 이 법칙들은 설령 신이 다수의 세계를 창조했다고 하더라도 그 어느 곳에서나 예외 없이 지켜지는 것임을 보여주려고 애썼다. 나는 내 모든 생애를 바쳐 이처럼 필요한 학문을 탐구하기로 작정했고 또 단면과 실험 부족에 의해 방해만 받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그런 학문에 이를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단면과 실험 부족이라는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즉, 내가 발견한 것이 하찮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모두 세상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려서 유능한 사람들이 더욱 앞으로 나아가도록 장려하고 그들의 취향과 능력에 따라 필요한 실험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며 마찬가지로 그들도 자신이 배운 것을 세상에 전하도록 하여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이전 사람들이 마친 곳에서 시작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의 생애와 작업을 합치면 각자가 도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실험에 관해서는 우리 지식이 진보하면 할수록 그것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우리 감각에 나타나고 조금만 반성해도 반드시 알게 되는 실험을 이용하는 편이 아주 드물고 까다로운 실험을 찾는 것보다 처음에는 낫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이런 드문 실험은 우리가 가장 공통된 원인들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종종 우리를 기만하고 또 그것이 의존하고 있는 조건들은 거의 항상 아주 특수하고 미미한 것이므로 알아차리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나는 이제 이런 것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대부분의 실험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실험이 아주 복잡하고 그 수도 많으므로 내 능력과 돈이 지금의 1000배가 된다고 해도 그 전부를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자연에 대한 인식도 이런 실험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는 것이 다 내가 쓴 논문에서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런 것이고
또 이로부터 세상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유용성을 분명히 밝혀 인류 전체의 복리를 바라는 모든 사람, 즉 겉으로 말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덕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한 실험을 나에게 알려주고 또 앞으로 더 실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도움을 주길 기대했다. 이 일에 도움이 되는 실험에 관해 말하자면 그 모든 실험을 한 사람이 모두 해낼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또한 장인이나 그 밖의 사람들의 손, 즉 돈으로 고용할 수 있고 괜찮은 수입을 보장하는 것과 같은 효과적인 수단으로 명령하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시행할 수 있는 사람들의 손이 아니라면 자기 이외에 다른 손을 이용한다는 것도 적절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호기심이나 지식욕에서 도움을 자청하고 나서는 사람들에 대해 말하자면 그들은 대개 자기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약속하고 또 온갖 좋은 제안만 던질 뿐 그 어느 것도 해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대가로 반드시 어떤 문제의 설명이라든가 아니면 적어도 쓸데없는 인사치레나 담화를 요구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소비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내가 좀 더 특수한 것으로 내려갔을 때는 너무나 다양한 것들이 내 앞에 나타났기 때문에 결과에서 원인으로 나아가고 또 많은 특수한 실험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지상에 있는 물체의 형상이나 종을 신의 의지가 그것을 설정하려고 했다면 있을 수 있는 무수히 많은 다른 것과 구별해 내기란 인간의 정신으로는 역부족이며 따라서 그것을 이용한다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이어서 나는 그때까지 감각에 현존하는 것을 두루 살펴보았는데 내가 발견한 원리들로부터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이때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하고 싶다. 그렇지만 다음의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자연의 힘은 아주 풍부하고 광대하며 그 원리들은 아주 단순하고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는 먼저 거의 모든 특수한 결과가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원리에서 연역될 수 있음을 알게 되며 따라서 내가 직면한 최대의 난점은 일반적으로 이 방식들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결과가 원리에 의존되어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때 나는 설명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되는 몇 가지 실험을 다시 찾아내는 것 외에 다른 방책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굴절광학과 기상학의 처음 부분에서 말한 것 가운데 어떤 것을 내가 가설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입증하려고 하지 않은 것을 독자는 우선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인내심을 갖고 책 전체를 주의 깊게 독서한다면 이해가 되리라고 믿는다. 왜냐하면 이때 나중 것은 그 원인인 처음 것에 의해 증명되고 또 처음 것은 역으로 결과인 나중 것에 의해 증명되는 방식으로 여러 근거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논리학자들이 말하는 순환 논증을 범하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실험은 결과의 대부분을 확실한 것으로 만들고 결과들이 연역되는 원인들은 그 결과를 입증한다기보다는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며 반면의 원인은 결과에 의해 입증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이런 원인을 그저 가설이라고 불렀던 것은 이 원인은 앞에서 설명한 제일 원리들로부터 연역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지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복 학습으로 학습 효과를 높이세요.